통곡하는 이순신. 이순신은 6월 4일 합천 초계의 인근 마을인 모여곡에 도착해서 도원수 권율 휘하의 백의종군에 들어갔다. 1597년 7월 18일 새벽, 도원수 권율 휘하의 군관 이덕필과 변홍달이 초계에 머물고 있는 이순신의 숙소로 찾아와서 삼도 수군의 전멸 소식을 전했다. 7월 16일 새벽을 틈타 외 수군이 야습하여 통제사 원균, 전라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 등이 전사했으며 삼도 수군도 모두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자식같이 아꼈던 삼도 수군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조선 수군이었다. 그런데 졸지에 리더가 바뀌니 전멸한 것이다. 병력도 같은 병력이고 배도 같은 배고 총통도 같은 총통인데 단지 리더 단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다니. 허망하다. 허망하다. 정말 허망하다. 이순신이 가슴을 치며 울분을 삭히고 있던 중에 권율이 찾아와 앞으로의 계책을 물었다. 이순신은 아직 백의종군에 있는 신분이었다.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다급해지자 권율이 친히 이순신을 찾아와서 그 비방을 물은 것이다. 그렇지만 천하의 이순신이라 해도 이 판국에 마땅한 비방이 나올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10시가 되도록 서로 대책 없이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이순신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말에 권율은 매우 기뻐했고 이순신이 마치 태산처럼 보였다. 남의 대장정에 오른 이순신. 이순신은 곧 송대립, 유황, 윤선각 등 군관 9명과 사졸 6명을 대동하고 그날 밤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났다. 이순신은 늘 하던 방식대로 현장을 중시했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 군관 9명은 권율이 이순신에게 배속한 사람들이었으며 후일 명량해전에서 주역을 담당한다. 이순신은 이때부터 약 15일 동안 무려 2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장정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 이순신의 신분은 아직 백의종군의 몸이라는 것이다. 임금으로부터 정식으로 삼도수군 통제사의 재임명장을 받게 되는 날이 8월 3일인데 그날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뜻밖에도 선전관 양호가 와서 임금이 내린 교서, 유서와 유지를 가져왔는데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볼 때 이순신이 대장정을 떠난 당시에는 전혀 다시 임명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그야말로 뜻밖이었다. 이순신은 잔머리를 굴려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뭔가 있겠지 하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으면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는 일을 뜻밖이라고 한 것이다. 아예 생각조차 않았다. 이순신은 방향을 남해안으로 정했다. 7천량 해전에서 보존된 배가 몇 척이나 있으며 그리고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급했다.
노량에서 확인한 패잔 전선. 이순신은 7월 18일 밤에 초계를 떠나 삼가현에 도착하여 현감과 의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단성으로, 20일에는 진주 등지를 돌고 굴동에서 쉬었다. 21일 낮 12시경 곤양에 도착했는데 이때 우후 이위득이 이순신을 보러 왔다. 조선 수군의 패한 상황을 물으니 대장 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달아나 육지로 올라가자 여러 장수들도 모두 그를 따라 육지로 올라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덧붙이기를 대장의 잘못을 입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의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고 했다. 살점을 뜯어먹고 싶다니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할까. 그날 오후에 노량에 이르러 드디어 패잔 전선을 확인했다. 노량에 있는 전선은 경상 우수사 배설이 칠천량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몰래 빼내왔던 배였다. 배설은 명량해전 14일 전인 9월 2일에 병을 핑계로 배에서 빠져나와 다시 도망갔다. 그는 전쟁이 끝난 1599년에 고향 선산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을 당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가 12척을 가지고 왔기에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12척은 비빌 언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도망자 배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당시 일본군의 상황. 이 당시 일본군의 상황을 보면 일본군 대장 우키다 히데이에의 좌군 주력부대 약 5만 5천 명이 경상도를 돌아 남원과 전주로 진격하기 위해 하동 방면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로서 하동 북방에 위치한 정계산성이 있었는데 도원수 권율은 이순신을 시켜서 그곳에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순신은 정계산성에서 26일까지 약 3일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 즈음 원균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선전관 김식이 서울에 올라와서 삼도수군의 전멸 소식을 장계했는데 이때가 7월 22일, 실제로는 7월 16일에 전멸했으니 이미 6일이 지난 후였다. 조정에서의 긴급회의. 충격적인 소식에 조정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신들은 왜 말이 없는가? 이대로 있으면 왜적이 저절로 물러난단 말인가? 그러나 대신들은 말이 없었다. 조선실록 30년 7월 백의종군 중에 이순신이 한 행적을 너무나 잘 아는 도원수 권율은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7월 20일자 서신을 통해 발의했다. 형조판서 김명원과 이항복은 권율의 발의에 힘을 얻어 선조에게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패전은 원균의 허물입니다. 마땅히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지경에서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에 대해 미움을 가졌던 선조도 할 수 없이 이에 따랐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7월 23일부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겸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